네, 판다스는요, 크게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구조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판다스 구조를 이해하는데요. 노란 부분이 인덱스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파란 부분이 컬럼이라고 불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부분이 이제 밸류, 이 값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인덱스는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한히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확장성이 굉장히 있는 것이고, 컬럼은 사실상 한번 정해지면은 중간에 물론 바꾸고 컬럼도 추가하고 데이터를 더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고정적인 값들입니다. 그래서 컬럼에 해당되는 값들은 상당히 데이터의 속성을 결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 부분은 그 밸류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환자 데이터라고 치면은 환자 데이터에서 이 파란색 부분에 이름, 나이, 신장, 체중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리스트가 이 노란색 부분이 추가되면서 환자 몇 명의 데이터를 추가하느냐 하는 건데, 환자 데이터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쭉쭉 그 늘어나는 부분은 인덱스로 늘어나는 거고, 컬럼은 데이터의 구조를 결정짓는 요소이고, 값들은 그거에 해당되는 값들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리뷰를 총정리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중 리스트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콜앱의 뉴 리스트부터 출발을 하죠. 새로운 코드를 해가지고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요거는 이제 이전 값이니까 뭐 계속 얘를 플러스 코드화 해서 좀 안 보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전 것들은 전 시간에 남은 이제 잔재들이라서 다 요것들은 다 이렇게 비워놓고 말끔하게 청소를 한 상태에서 네, 가동을 하도록 하죠. 뭐 이렇게 안 없어지나요? 한 번 더 해야 없어지나? 네. 네, 이 상태에서 출발하도록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콜앱으로 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import pandas 이렇게 한번 판다스 모듈을 우리가 임포트 해오는 거죠. as pd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판다스를 임포트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키 값인데, 요거는 여러분은 그냥 입력을 하고 저는 좀 긁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키 벡터를 한번 키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 형태로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프린트 키 해가지고 우리 키 리스트 키 변수의 내용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 보면은 이름, 나이, 신장, 체중, 혈액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어디에 들어갈 부분이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파란색 부분, 이 컬럼에 들어갈 부분들이에요. 여기가 이름, 여기가 나이, 신장, 네, 혈액형 뭐 이렇게 쭉 5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데이터는요, 여기다가 데이터는 이중 리스트 구조를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있는 구조인데 그것을 한번 들여오고, 자, 이중 리스트로 데이터가 이중 리스트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중 리스트이기 때문에 대괄호가 2번 들어간 것이고, 대괄호 속에 대괄호로 리스트가 홍길동, 이재명, 조영남, 고경철, 김재한으로 이루어지는 리스트가 5개가 들어가면서 이중 리스트가 끝났죠. 그러니까 요 이중 리스트의 랭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것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프린트 램 해가지고 이중 리스트 데이터의 길이를 알아보자 하는 명령이 렌이라는 명령이 있죠. 요걸 이용해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이것이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리스트를 갖는 이중 리스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이 여러 왼쪽에 있는 회색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데이터는 값들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몇 바이 몇으로 되어 있으니까 5개의 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5바이 10
홍길동 어쩌고 저쩌고 5개가 또 있죠. 이거 5x5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회색 부분의 데이터가 5x5 데이터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명령은 우리가 이제 아까 판다스에서 PD를 축약했기 때문에 PD.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프레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에 해당되는 것이 데이터니까 데이터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컬럼스는 파란색 부분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컬럼스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키라는 리스트를 넣어주도록 합시다. 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한번 실행하고 PD 프린트 역시 PD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실행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이 된 것이 안 나오죠. 그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한 것을 하나의 객체명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f라고 지정을 합시다. 그러면 df를 출력했어야 되네요. df라고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이 파란색 인덱스, 이쪽이 오른쪽이 컬럼 네임,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부분이 5x5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회색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초록색 파란색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노란색 부분을 살펴보죠. 0, 1, 2, 3, 4라고 자동으로 지금 부여가 됐습니다.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임의로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지정하는 방법은 인덱스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인덱스 리스트라고 합시다. 인덱스 리스트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자동으로 0, 1, 2, 3, 4가 됐지만 나는 1, 2, 3, 4, 5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인덱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인덱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리스트라고 얘를 보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내줌으로써 인덱스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0, 1, 2, 3, 4, 5가 1, 2, 3, 4, 5로 바뀌었죠. 이 부분도 한번 인덱스를 추가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인덱스를요, 내가 5개인지 6개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려면, 예를 들면은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여기다가 하나 더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콤마 해주고 엔터 치고 다시 대괄호를 해서 이번에는 조규남이라는 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조규남. 이렇게 해서 내가 임의로 이분은 38세에 166.6에 66.6에 B형이다. 이렇게 하는 조규남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덱스에 추가가 됐는데 이 사람의 길이는 6으로 늘어났겠죠. 근데 인덱스 리스트는 1, 2, 3, 4, 5니까 이거 고정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다 또 6 해도 되겠지만 매번 늘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인덱스 리스트가 생성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자리가 포문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포문으로 바뀌는 것은 i는 for i in range 1번부터 데이터의 개수만큼 데이터 이렇게 해주고, 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2를 넣어주게 되면은 인덱스 리스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까지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 리스트가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랜드가 아니라 렌이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쭉 1, 2, 3, 4, 5, 6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가요? 리스트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키 리스트, 데이터 리스트, 이중 리스트, 인덱스 리스트, 이게 3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연습들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았고, 그 다음에 컬럼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컬럼을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럼 지정 우리가 좀 했죠. 넘어가고 인덱스 지정도 지금 했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로 바꾸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df를 엑셀 파일을 바꾸는 것은요, df.to excel이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만든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여기서 엑셀 파일, 이강 여기 판다스 엑셀 파일 보면은 나오죠.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만드는 방법, to excel이라는 코드가 있죠.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to excel이라는 거를 넣고, 그 다음에 파일명. 자, 파일명은 이거를 우리는 학생 리스트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학생 리스트 .xl sx 엑셀 파일에 확장자까지 넣어가지고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파일 생성인데요. 우리가 확장자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엑셀 파일로 우리가 생성을 한 것이죠. 생성을 했고, 그것이 실행을 하면 그냥 아무 동작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느낌표 ls,를 하면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리눅스 명령으로 느낌표 ls,를 해주게 되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환자 리스트, 학생 리스트가 들어왔죠. 이거는 이전에 시간에 만들었던 거라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학생 리스트라는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것을 어디까지 만들었다고요?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해 보았습니다. 요것까지 되신 분은 역시 약간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 귀퉁이에 파일 구조의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리스트가 뜨지 않습니까? 거기서 학생 리스트를 오른 클릭을 하면은 다운로드라고 뜨죠. 그거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창에 가보면은 여기에 보면 학생 리스트가 뜨지 않았습니까? 얘를 한번 열어가지고 엑셀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엑셀의 파일이 생성되는가를 확인해 보고 원하는 대로 이게 엑셀로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없죠? 뭐가 왜 안 뜨죠?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엑셀 파일을 확인이 되시면 여러분들 데이터 추가하는 거야. 셀을 클릭해 가지고 7번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누구를 아무 이름이나 저 같은 경우는 생각나는 사람이 오상규라는 분이고, 이분이 54세에 82.2 글쎄요, 88.8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AB형.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 추가했어. 이거는 이제 엑셀에서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save as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학생 리스트 2로 저장을 해보겠어요. 저장을 해보면 얘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죠? 내 PC에 있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업로드, 다시 콜앱으로 올려버려야 되겠죠. 그 올리는 코드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겨먹은 코드냐면 여기 목록 열기를 보셔가지고 여기서 판다스와 엑셀 파일에서 가다 보면은 여기 제가 콜앱에서 PC로부터 업로드하는 코드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 코드명이 바로
이러한 모양의 코드명입니다. 요 5줄짜리를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네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실행해 보게 되면은 파일 선택이라는 요 버튼이 생기는데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 창이 뜹니다. 팝업 창이 뜨면은 뭡니까? 원하는 코드 엑셀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새로 변경한 학생 리스트 2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콜앱으로 두두두두 올라가는 모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파일이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네. 왜 선택된 파일이 없음이라고 나옵니까? 이게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올라왔죠? 학생 리스트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역시 여기서 ls, 느낌표 ls를 쳐봄으로써, 과연, 지금 업로드가 됐는가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학생 리스트 2가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제는 다시, 뭐죠? 콜앱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내가 또 읽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읽는 거는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엑셀러부터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읽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명령은 바로 toexcel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자 리스트, 학생 리스트 2를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df, 얘를 2라고 이름을 바꾸겠어요. df2는, 네, df2의 점에, 아니죠. 리드 엑셀, 어떻게 되는 거죠? 리드 엑셀을 찾아야 되겠네요. 리드 엑셀, 여기 있네요. df2는, 네, 네, 지금 PD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뭐죠? PD에, 판다스제에 리드 엑셀이라는 그 뭐라 그러죠? 메서드가 있어요. 리드 엑셀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서 가로 열고 여기서 파일명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생 리스트 2죠. 학생 리스트 2를 내가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 리스트 2 이렇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읽어보면은 가로가 하나 더 많고 다운표가 잘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 리스트 2가 모르겠다 확장자를 안 넣었네요. 확장자까지 점 x l s x 이렇게 넣어서 네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df2가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려면 그걸 프린트까지 해야 되겠네요. 프린트 df2 이렇게 해보면은 엑셀에 있는 걸 읽어가지고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라.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012, 3, 4, 6도 좀 이상하고 언네임도 012, 3, 4, 7도 이상하고 이름도 이상하고 여기 이름, 나이, 신장, 혈액형은 똑같은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쵸? 그걸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정해 주냐면 컬럼 넘버라는 걸 지정해 줌으로써 그래서 컬 넘버 이걸 지정해 줌으로써 컬럼버 맞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컬럼버가 어떤 거죠? 네, 지정해 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엑셀러부터 읽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리드 엑셀 컬럼버. 네. 컬럼버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해볼까요? 컬럼버 is 0. 네. 틀렸다고 하는데요? 벌써? 네. 0. 이렇게 해서 0번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류가 나고 있죠. 컬럼버가 아니라 컬럼 넘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 컬이군요. 제가 헷갈립니다. 인덱스 컬러 하겠습니다. 인덱스 네. 인덱스 컬.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인덱스에
시작을 컬럼의 넘버로 지정해 주게 되면 0번으로 지정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1, 2, 3, 4, 5, 6, 7이 아까 0, 1, 2, 3, 4, 5가 사라지고 그 1, 2, 3, 4, 5, 6, 7만 딱 인덱스 컬러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형태로 지금 뭉쳐진 거예요. df2를. 얘를 다시 value, 컬럼, 인덱스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컬럼 리스트로 분해를 해보죠. 컬럼 뭐 리스트라고 이름을 하나 붙이고 얘를 df2의 컬럼, 네, 컬럼으로 나눠보더래. co, 그쵸, lum, 네, 이렇게 컬럼스라고 해주게 되면은 df2의 컬럼을 분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분해를 해보고 걔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컬럼, 네, 리스트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제대로 s가 아니죠. 요걸 띄우고 실행해 보게 되면은 컬럼들을 뭐가 스페링이 다 틀렸습니다. column 리스트, 네,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은 이름, 나이, 신장, 체중, 혈액형이 이렇게 컬럼 리스트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인덱스, 여기 1, 2, 3, 4, 5, 6, 7, 요것도 분해해 볼 수가 있죠. 분해도, 요거는, 네, 뭐, 인덱스 리스트, 이렇게 합시다. 인덱스 리스트, 이렇게 해서, df2에 인덱스, 이렇게 해주기로써, 역시, 인덱스만을 추출해가지고, 또 분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프린트, 인덱스, 리스트 이렇게 분해해 보게 되면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도 1, 2, 3, 4, 5, 6, 7 하고 또 분해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value는요, 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value list라고 할까요? 네, 그럼 value list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네, df2에 네, value로 가고요. values로 가고 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to list라는 명령까지 넣어서 얘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서 value list를 분해했어요. 그리고 print value list 이렇게 치게 되면은 네, 역시 value가 따로 이렇게 분해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리스트니까 잘 분해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어떻게 돌았죠? append 명령을 이용해서 이번에 리스트를 추가해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value 리스트에서 value 리스트에서 그쵸, append 명령을 쓸 수가 있잖아요. 리스트로 들어왔으니까 append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가지고 리스트를 하나 추가해 봅시다. 뭐 예를 문전이라는 사람을 좀 추가해 보고 싶어요. 문전일, 네, 뭐 이분은 뭐 역시 54세 175.6에 뭐 75.6에 뭐 O형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의 또 리스트를 추가를 했어요. 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O형. 네, 이렇게 추가했죠. 자, 이렇게 리스트가 추가가 됐으니까 정말로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역시 value 리스트를 한번 출력하게 되면은 append 명령이니까 제대로 갔다면은 맨 끝에 문전일이 여기 추가가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요걸 가지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 조립하려면은 네, 키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키만. 그러면 아까 컬럼 리스트 만드는 부분에서 네, 여기 인덱스 리스트 만드는 부분에서 그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리스트를 복사를 해서 이 부분에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데이터 밸류 리스트의 사이즈를 한번 카운팅해 보는 거죠. 그럼 데이터 대신에 밸류 리스트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밸류 리스트로 바꾸어서 얘가 몇 개가 카운팅 됐을까요? 네, 8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확실히 리스트가 인덱스 리스트가 출력해 보면 몇 번까지 확인됐는지도 한번 자동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1, 2, 3, 4, 5, 6, 7, 8, 9, 9개가 체크됐네요. 그러니까 9개의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고 그 9개짜리로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f2에 그쵸? 밸류 리스트를 가지고 실행해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네, df3라고 합시다. df3라는 거 새로 만들면서 pd에 역시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어주고 첫 번째는 밸류 값이니까 밸류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밸류 리스트 이렇게 넣어주고요. 두 번째로는요. 뭐가 들어가줘야 될까요? 컬럼 리스트인데 컬럼 리스트는 지금 위에서 보니까 우리가 컬럼 리스트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컬럼 리스트만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columns라고 넣어주고 컬럼 리스트 이렇게 넣어주면 네, 컬럼 리스트는 그대로 최종 인장 이런 걸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인덱스 리스트는요. 지금 새로 바뀐 걸로 인덱스 리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덱스 리스트는 인덱스 리스트로 새로 바뀐 거를 다시 한번 지정해 줌으로써 네, df3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df3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정말로 어펜딩 된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됐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columns U가 들어가 줘야 되나요? columns 그것도 unexpected keyword U가 아니라 COL이죠. 그죠? columns.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실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다스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잘 이해해서 컬럼 인덱스 값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중 리스트로부터 이중 리스트와 키 리스트로부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법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보았고 세 번째로는 그것으로부터 또 추가로 디폴트로 인덱스를 쓰지 않고 인덱스를 지정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엑셀로 변환시키고 그것을 콜앱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시 엑셀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다음에 콜앱으로 업로드해서 다시 그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로 변환하는 법, 또 리스트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이런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그 엑셀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아들이고 조건에 맞추어서 데이터들을 수정 분석한 이후에 다시 그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고 그것을 다시 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이런 작업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이썬 명령이나 파이썬 문법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판다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썸머리를 해드렸고요. 이 썸머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좀 더 구글링이나 또 제 자료들에 여기저기 좀 나와 있는 부분들, ILOC를 사용하는 방법, LOC를 사용해서 셀 데이터들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쭉 정리해 보시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한 번만 더 리뷰를 해 보시면은 상당히 판다스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 데이터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인 강의로서 이 판다스를 최종 정리해 드렸습니다.